자,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어떤 자세가 중요하죠. 이제 모든 많은 분들이 그 이런 책이라든지 아니면 강연 뭐 이런 데서 어떤 이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attitude is everything 이제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애터미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애터미 사업은 이제 바이너리 네트워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파트너일 수도 있고 스폰서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 자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자세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다가는 실수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자세 부분에서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파트너로서 자세를 한번 알아보면요. 애터미 사업은 스폰서하고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스폰서분을 이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폰서 없이 한다? 조금 스폰서하고 조금 관계가 안 좋다든지, 스폰서가 좀 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스폰서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뭐 스폰서 없어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굉장한 오류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 스폰서 없어도 나만 열심히 해가지고 파트너만 많으면 되지. 파트너만 많이 생기면 애터미 사업은 성공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애터미 사업은 스폰서한테서 후원을 받아야만 후원의 물줄기가 쏟아져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 물줄기가 끊긴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거는 해보시면 알 거예요. 큰 성공을 바라면 바랄수록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 스폰서와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겠죠.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스폰서일 수도 있고 파트너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스폰서님하고 그죠? 파트너로서 파트너로서 스폰서님하고 신뢰를 하셔야 되고 또 내가 또 스폰서로서 파트너들하고 신뢰가 돼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예요, 상호. 항상 제가 어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뭐 저분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저분 좀 어떻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한 상대방이 잘못한 걸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다 상호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뢰 부분은 결코 한 사람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와 파트너, 특히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스폰서님을 믿고 또 따라주고 또 내 마음에 조금 안 드는 게 있어도 참고 인내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면. 왜냐하면은 서로 이 애터미 사업은 서로 상호 신뢰하면서 협력하면서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원한다? 이 세상에는 없을 거예요. 자, 자장격제하는 파트너. 내가 파트너 입장에서 어떤 파트너여야 되느냐. 자장격지. 아시죠? 솔선수범하고 시스템에 참석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냥 알아서 본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목표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 그죠? 그러니까 특히 목표 설정에서 자장격지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항상 직급 도전을 할 때, 직급 도전이나 유지를 할 때 스폰서님이 옆구리를 찔러야 돼요. 이번에 판매사 가실 거예요? 이번에 팀장 되실 겁니까? 이번에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꼭 이렇게 물어봐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11월 상반기에 뭐 하려고 했지? 11월 하반기에 뭐 하려고 했지?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내가 뭐 하기는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다는 거죠. 이게 자장격지가 안 되면. 시스템 참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는 뭐 시스템 참석이 뭔지 모르고 그냥 스폰서님이 오라 그러고 하는데 뭐 한번 가보고 센터도 가보고 석세스도 가보고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어느 정도 교육이 되면은 이해를 하시잖아요.
이런 시스템에는 꼭 빠지면 안 되겠구나. 플러그인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아니면 정신이 조금 한 3분의 1은 딴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좀 관심 두는 데가 또 딴 데 있어. 뭔가 애터미 외에 뭐 아니면 뭐 직장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한다든지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스템에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들쑥날쑥 뭐 왔다가 안 왔다가 오라 그러면 오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하면은 자장격지가 안 되겠죠. 그건 파트너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폰서의 코어 파트너로 평생 함께 가는 코어가 되겠다라는 자세로 가셔야 됩니다. 이 세븐코어 네트워크 아시죠? 우리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세븐코어 네트워크에서 나를 중심으로 좌삼, 우삼, 그죠? 이 좌삼, 우삼이 생기려 그러면은 한 명의 핵심 멤버를 오토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파트너 입장에서 보면 우리 스폰서의 코어 2번, 3, 4, 5, 6, 7 중에서 뭔가 한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코어가 돼야만 스폰서분하고 협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혼자서 해야 돼. 중간에 요 2번과 3번, 2번과 4번 사이에 뭐 있는데 크게 두각을 안 나타내. 예를 들어서 2번 팀장님이고 4번 팀장님인데 중간에 여기 판매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빨리 판매사를 탈피해서 팀장으로 가든지 빨리 속도를 높여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별 생각이 없으면 코어가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스폰서의 코어가 된다 안 된다는 여러분의 성공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 코어가 되면 여러분들의 사업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파트너로서의 자세를 살펴봤고요. 자, 스폰서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스폰서는 누구나 방을 밝혀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들어올 때 밝혀주는 사람이 있고요. 나갈 때 밝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비유적인 그런 말인데 들어올 때 밝혀준다는 거는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탁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백성욱 총장님이 우리가 미팅하고 있는데 탁 들어오셔서 그러면 아 총장님 오셨어요 막 이렇게 빛나주는 거죠. 확 이렇게 그죠? 근데 뭐 어떤 분이 굉장히 이제 뭐 파트너분들한테 인심을 잃었어요. 그래서 뭐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 저분 좀 언제 나가지? 아 좀 저분 좀 빨리 좀 일찍 좀 여기 이 미팅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분이 제가 먼저 나갈게요 하면서 딱 나가면요. 나가면 박수 치는 아이고 잘 나갔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스폰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방을 밝혀줄 때 들어올 때 밝혀주시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시려 그러면요. 여러분 어려운 게 없어요. 상식적인 인간이 됩니다. 상식적인 인간. 여러분 생각이 예를 들어서 들쑥날쑥 한다든지 막 기분이 좋았다가 말았다가 막 오전에는 막 헤헤거리다가 오후에는 뭐 조금 거절받고 하면은 막 기분이 막 다운돼 있다가 조금 주문받으면은 하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리더가 스폰서가 특히 스폰서가 그분이 오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가 다 표현이 되고 얼굴로 다 써요. 나 오늘 기분 좋아요. 오늘 나 요즘 기분 나빠요. 요즘 사업이 잘 돼요.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요. 이걸 모두 표정으로 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포커페이스가 안 돼. 그러시면 안 돼요. 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분이 어떤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은요. 입 밖에 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지적을 한다고 저분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 면전에서 한다든지 뭔가 파트너들 있는 데서 사장님 뭐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뭐 이번에 세미나 이렇게 빠지셨는데 빠지면 성공 못해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석세스 못 오고 그죠? 세미나 안 오면은 시스템에 플러그인 안 되면은 사업의 성공이 힘들다는 걸 알지만 그죠? 알지만 상식적인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또 절차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파트너들이 있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누구를 절대 지적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기분 나쁘고 마음에 상처가 된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구나 방을 밝혀주는데 나갈 때 밝혀주는 사람이 안 되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파트너가 모시고 싶은 스폰서가 되셔야 됩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내가 이 스폰서님을 모셔서, 그죠? 여러분 자신이 어떤 후원하는데 특기가 있어요. 저분은 두피케어 전문가야. 저분은 뷰티 전문가야. 저분은 건강기능식품 전문가야. 저분은 생활필수품 전문가야. 이런 특기가 있으면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스폰서님, 제가 주변에 당뇨 고혈압 있는 분이 있는데 혹시 스폰서님 좀 시간 되시면 한번 좀 오셔가지고 조금 후원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또 뷰티, 예? 뷰티 전문가이다. 그러니까 이런 특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특기가 없이 사업을 하는 분들은 파트너분들이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업 설명을 잘하든지, 그죠? 아니면 초대를 잘해주든지 뭔가 특기가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갈고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폰서로서 파트너분한테 뭔가 이렇게 후원을 내가 해주고 싶은데 아무도 안 불러. 그거는 파트너 탓이 아니에요. 파트너들이 나를 안 부른대. 그런 분들 있었어요. 그건 누가 봐도 뻔해요. 누가 봐도 저분을 파트너들이 안 부르는 이유를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모르고 파트너들이 뭐 자기를 무시한다, 자기를 뭐 왕따시킨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죠. 뭐냐면은 불러봤자 뭐 도움되는 게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런 스폰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후원하는데 파트너한테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이 특기를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특기가 있으면요. 스폰서로서 어떤 역할도 잘할 수 있지만 본인 사업도 잘 돼요. 특기를 꼭 1인 1특기 하나씩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가 돈이 되게 하는 스폰서가 되셔야 돼요. 이런 파트너가 돈이 되게 하는 거 뭐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근데 뭐냐면은 파트너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스폰서가 되시라는 거죠. 이거 전혀 생각 안 하고요. 파트너가 뭐 10월 하반기에 이제 11월 달에 봤을 때 10월 하반기에 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뭐 더 벌었는지 아니면 깎였는지 몰라요? 모르는 분도 많아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포인트 넣을 때 그냥 자기 것만 보고 그냥 자기 것만 넣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파트너가 돈이 되든지 말든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한 번씩 쇼핑몰에 들어가서 마이오피스 들어가서 좌우 라인을 볼 때 내 거 먼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까 그 코어 있잖아요. 코어 7 코어 중에서 좌삼 우삼 되시는 그분들 것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러고 나서 본인 걸 보세요. 여러분들 그 포인트를 또 언제 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좀 문제가 되냐면요. 한쪽 라인은 돼 있는데 이제 좀 대실적 쪽에서 있잖아요. 대실적 쪽에서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직급을 간다든지 이럴 때 쌩 까버려요. 그냥 나 그 프레시아웃이니까 나는 못 도와줘요. 이러면서 그분이 돈이 되든지 말든지 그냥 예? 내가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대실적이 됐는데 그 됐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가 돈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소실적만 바라보고 대실적은 이제 뭐 죽든지 말든지 직급을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 대실적이 언제 소실적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그 대실적을 홀대하고 그 대실적에 관심 안 가지면요. 그 대실적이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대실적 소실적 없어요. 5천만 포인트 넘어갈 때까지는 아니 5천만 포인트 넘어도요. 대실적 소실적 없어요. 왜? 대실적 소실적이고 문제가 아니고 팀워크에 맞아야 된다니까요. 직급을 5천만 포인트 넣으면 1억이나 2억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대실적 소실적 의미가 없죠. 그죠?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직급을 가고 싶은데 아무리 2억 포인트가 나오면 뭐합니까? 한쪽이. 나하고 말이 안 통하는데 파트너가. 그렇게 해서 직급을 못 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처음부터 자꾸 내 이해 타산만 따지니까 그런 거죠. 후레쉬 아웃인데 여러분들
대실적의 포인트 후원이나 이런 걸 많이 못할 수 있죠. 그러면 정해서 하세요. 제가 오토 판매사니까 그러면 제가 오토 판매사니까 대실적 쪽에 15만 포인트 정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더스 클럽이니까 대실적 쪽에 제가 30만 포인트 정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라인에 저희 소실적 쪽에 우리 사장님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하시는 라인이 있고 안 하시는 라인이 있어요. 하시는 라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돼요. 팀워크 너무 좋아. 스폰서님 하면서 정말 팀워크가 좋아요.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꼭 포인트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시간적인 후원도 해드립니다. 근데 쌩 까고 뭐 대실적인 뭐 알아서 하시고 그냥 뭐 나는 모르고 그런 데는 어떤 줄 아세요? 팀워크가 안 맞아요. 처음 다 눈 흘기고 있고요. 스폰서가 되어서 이쪽은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리고 세미나장 가면요. 대실적 분들한테는 눈길도 안 주는 분들도 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은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런 스폰서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자, 파트너의 꿈을 아는 스폰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먼저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사람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애터미에서 돈 버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도와주는 것도 좋고요. 다 좋은데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가진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계속 뭐 사업적인 이야기나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그거 외에 같이 식사도 하고 대소사도 같이 함께 하고 고민거리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런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 의미 없는 행동. 오늘 내가 이분하고 무슨 커피 한 잔 마셨다고 무슨 포인트 안 일어났네. 그걸로 자꾸 따지면 안 돼요. 인간관계 비즈니스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잘 해놓으면요. 사업은 저절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빨리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적으로 팀워크가 잘 맞아야 돼요. 이게 스폰서 호일러를 잘 하시고 시스템 방향을 이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 시스템 팀워크가 안 맞으면요. 혼자서 알아서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그냥 나름대로 지쳐서 그냥 나름대로 집으로 다가버려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죠. 그죠?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 길을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길 가다 보면은 길을 잃어도 가다 보면은 로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중심이라는 거죠. 애터미에는 뭐냐? 애터미 사업은 호일러 법칙으로 통합니다. 이 호일러 법칙이 다예요. 예. 이것만 되면은 이걸 잘 활용만 하면은 여러분들 사업은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스폰서 파트너의 관계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아시죠? 여기 이 지렛대에서 스폰서가 그죠? 스폰서가 요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요 지렛대에서 요 돌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의 힘으로서 5개의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런 힘을 제공해 주는 원천이 스폰서예요. 그래서 스폰서와 나와 고객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고객에게 스폰서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해놓는 거예요. 마케팅을 많이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폰서에게 그죠? 초대될 사람에 대해서 또 자랑을 많이 해놓고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니즈 전달을 해줘야 요 2개의 어떤 두 분한테 내 역할이 일단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폰서가 고객분한테 열심히 설명을 하고 비전업을 시켜주겠죠. 그리고 C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죠? 환경 조성을 내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 미팅을 하면서 초대가 될 수 있도록 이때는 내가 끼어드는 거 아니죠. 스폰서분한테 이 후속 미팅을 좀 맡겨 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간략한 ABC의 역할인데 이게 모든 면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활용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소비자 소개 미팅이라든지 관심 사업자 소개 미팅.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조금 관심이 있어요. 이런 분을 스폰서님한테 소개를 하죠. 그럴 때 어떤 경우는 호일러 법칙을 쓰지 않고 그냥 대뜸 데리고 와요. 스폰서님 시간 되세요? 예. 이분 있잖아요. 뭐 저기 미팅 좀 해줘요. 똑 앉잖아요.
앉혀놓고 자기는 딴짓하고 뭐 잠깐만요 하면서 전화 받으러 가버려요. 저분하고 나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멀뚱멀뚱 얼굴만 쳐다보고 저기 성함이 어떻게 돼요? 무슨 미팅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뭐 성함이 어떻게 돼요? 어디 사세요? 이런 정도만 물어보고 그냥 멀뚱멀뚱하게 쳐다보는 그런 미팅을 하면 소개를 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자, 이 소비자한테 자기가 소개시켜줄 스폰서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놔가지고 이분이 이래야 돼. 아, 서재영 총장님이세요? 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면은 호일러 법칙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관심사업자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총장이든 총장이 아니라 박한길 회장님이 앉아 있어도요. 저 사람 누구예요? 이런다니까요. 이 호일러가 안 돼 있으면은 저 모자 쓰신 분 누구세요? 아이고 그런 식으로 미팅 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호일러 법칙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폰서 앞에 앉혀만 놓으면 무조건 스폰서가 해주겠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께서 어떤 한 사람의 사업자를 미팅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이분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비전업이 될 수 있게끔 스폰서님한테도 자랑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소비자나 소개시켜주는 분한테 우리 회사라든지 스폰서라든지 아니면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자랑을 해 놓은 상황에서 어떤 미팅을 성사시켜 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일어난다. 두 번째, 센터라든지 세미나장에 초대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초대를 했는데 누구를 모시고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데리고 왔다가 그냥 세미나 끝나면 대충 데리고 그냥 가버려요. 스폰서 소개도 없어. 스폰서님한테 소개도 안 시켜주고 그냥 대충 데리고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 심리는 뭐냐면요. 괜히 이 사람이 누구 스폰서님 만나가지고 괜히 또 뭐 혹시 뭐 좀 잘못될까봐. 혹 자기 그냥 생각이죠, 그냥. 그러니까 호일러를 못 믿는 거죠. 스폰서를 못 믿고 호일러 법칙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센터나 세미나에 데리고 와서 강의 들어라. 강의 듣고 나면 너 뭐 깨닫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데리고 왔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17일 날 석세스 있죠. 누군가를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초대가 될 것 같습니다. 스폰서님. 가면은 제가 꼭 우리 요분하고 조금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조금 미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분의 신상이 어떻고요 하면서 니즈가 어떻고요 이런 걸 미리 띄워놓고요. 초대되시는 분한테는 초대가 됐으면 그러면 스폰서님 꼭 만나봐야 된다. 자, 저기 우리 백성옥 총장님 저기 그 로얄 리더스 클럽 그 자리 있잖아요. 그쪽으로 모시고 가세요. 그죠? 그쪽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총장님 저기 제가 말씀드렸던 누구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님 저기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사장님 우리 총장님이십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세미나장이나 이런 데서 초대가 됐을 때는 무조건 스폰서님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야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됩니다. 이때 이 세미나장이나 센터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이때 사업을 결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때 스폰서님이 그죠? 한마디 딱 이렇게 해주는 어떤 그것 때문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딱.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사장님 여기 오늘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좀 괜찮다 그러면 그러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센터에서 꼭 한번 뵙겠습니다 하면서 또 재초대를 하잖아요. 스폰서님들이. 이런 걸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센터 시스템이나 줌으로 강사 초빙할 때도 강사에 대해서 있잖아요. 굉장히 프로모션 하는 게 이번에 서재영 총장님이 초빙 되셨는데 우리 사장님 서재영 총장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면서 자랑을 해놓는 거죠. 누가 초대되든지 간에 내 파트너들한테. 이 강사 초빙할 때 그냥 누구세요 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탑센터 분들이야 뭐 대략 알지만 혹시 뭐 외부에서 이렇게 초대가 되고 하면은 누구세요 저분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뜬금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센터에 강사로 여러분들 초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호일러를 안 쓰고. 내가 내 파트너 바로 직대 파트너가 예를 들어서 석세스도 좀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부업하시는 분인데 석세스 좀 안 나오고, 뭐 센터도 뭐 라인 미팅도 좀 들쑥날쑥 이렇게 나온다고, 사장님 그렇게 하면은 좀 애터미 사업 성공하기 힘들어요. 맞는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 말 하는 순간에 그분은 사업 딱 때려치우게 돼 있어요.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대 내 파트너는요, 내 말 잘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를 써야 됩니까? 위에 업라인 스폰서님, 그죠? 이분들한테 우리 사장님께서 좀 이런 좀 부업이라 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스템 참석에 대해 조금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부탁을 하면은 위에 있는 우리 업라인 스폰서 분께서 그분하고 조금씩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풀어간단 말이죠. 정말 이 부분을 모르고 내 파트너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파트너의 성공 의지가 중요하다. 자, 본인이 성공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 이 성공 의지가 있냐 없냐가 어떻게 판가름 되냐면요. 초기의 활동력, 초기에 석 달 안에 30명 정도의 소비자를 만드냐 못 만드느냐, 초기에 석세스 아카데미를 포함한 미팅에 끝까지 참석을 하느냐,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 3개월, 초기 3개월을 잘 보내시면 이분은 하다못해 세미라도 돼요. 세미에서 판매사까지는 됩니다. 근데 이때 뭐 성공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분들은요, 하는 둥 마는 둥, 몇 명한테 이야기했다가 거절당하면은 그냥 스르륵 그냥 아이고 뭐 나는 안 되나 봐요 뭐 이래 버린다니까요. 빨리 성공이 안 돼요. 빨리 성공은 하는데 천천히 되는 거죠. 언제 될지 몰라요. 우리는 빨리 성공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공의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는 스폰서를 만나야 되는 건데 시행착오를 겪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런 성공의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는 스폰서분들이 많이 드물어요. 우리 탑센터는 이 성공의 방향을 다 공유를 한단 말이죠. 자, 시행착오를 겪는 스폰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시행착오를 겪는 스폰서인지 아닌지는요, 나중에 몇 년 해봐야 아는 거예요. 몇 년 해봐야. 아이고, 내가 라인 잘못 탔구나. 아이고, 내가 스폰서 잘못 만났구나. 나중에 안다니까요. 여러분, 이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는 스폰서를 만나냐 못 만나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지,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서로의 사업 보폭을 인정하고 맞춰주는 거죠. 자, 요거는 좀 지나가고요. 자, 사업의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즘 또 부업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부업 하시는 분들은 저녁 시간이나 주말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속도가 조금 느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막 닥달을 한다든지 또 석세스 아카데미나 또 아니면 센터 미팅이나 이런 곳에 100%또 참석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정상. 그랬을 때 뭐 그러면 안 된다든지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시스템이나 어떤 강의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상담할 때는. 근데 그거를 1대1 직접적으로 막 닥달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부담을 줘버리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이 속도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력 질주 100km로 달리는 걸 원하지만 60km짜리도 있고요, 30km도 있고요, 70km도 있고요, 10km도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50km 이하는 탈락, 낙제, 잘라버려, 이러면요, 여러분들께서 겨울나무처럼 앙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속도를 내세요. 여러분들은 속도를 내시고 그 속도를 나눠주시라고요. 그리고 그 파트너분들의 속도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셔가지고 센터나 줌이나 아니면 주말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부업자분들도 계속 땡겨 가야 됩니다. 그래야 중산층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리더는 속도를 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파트너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리더도 느리고
파트너들도 느리면요. 그냥 도찐개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리더 입장에서는 도움 줄 사람이 아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야, 너도 느리고, 너도 느리니까 나도 느리게 갈 거야. 이게 리더예요? 아니잖아요. 자, 당신은 조금 천천히 오세요. 우리 사장님. 저는 빨리 갈 겁니다. 자, 빨리 간다는 게 뭐겠어요? 직급 도전하고 한다는 거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인트 도와준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또 사업 설명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속도 느린 분들을 도와주게 돼 있다. 그러면 10km 가던 분이 30km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속도를 내가 내게 되면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억지로 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파트너의 꿈과 목표 성취에 기여할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리더분들은. 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고등학교 중퇴하고 나서 정말 빈털터리로 세차원, 경비원, 청소부, 공사장 하면서 직업이 22개가 돼 있거든요. 이거 하다가 그만두고 저거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영업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방에서 그냥 종이 한 장에 그냥 적었대요. 목표를. 나 이 방문 판매통에서 매달 $1,000 번다. 이 당시에 $1,000면은 지금 현재 월 한 500,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겠다는 거죠. 지금 빈털털인데.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목표를 적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30일 뒤에 이분이 이 $1,000를 급료를 받고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22개의 직업을 전전하면서 빈털털이었는데 이 종이 한 장에 목표를 적었는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냥 목표. 이 목표를 적은 것 때문에 자기 목표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가지고 목표 관리 그리고 이 목표를 가지고 도전했을 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그 명언들이 나오게 된 거죠. 30년 동안에 23개국에서 50만 명이 넘는 프로 세일즈맨들한테 강의를 하고 1회 강연료가 2억 원이랍니다. 자, 이런 분이 되셨다니 백만장자가 되셨어요. 뭐 때문에 그래 됐어요? 이 종이 한 장에 집어든 목표 때문에 그래요. 자,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목표 지향적이다. 그죠?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라는 게 큰 목표도 있지만요. 여러분, 11월 상반기에 목표 뭡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주문 들어오면 하고 말면 말고요. 그건 목표가 아니죠. 그죠? 무조건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 없는 차수는요.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손님 오기를 기다리는 그냥 장사꾼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비즈니스, 우리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손님 기다리는 사람이지. 11월 하반기에 그냥 쭉 세미를 했어요. 내가 판매사를 했어요. 이번에도 그냥 판매사요? 그것도 목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목표 아니라니까. 판매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3대 30을 몇 번 맞고, 판매사를 하더라도 70대 70을 그러면 7번 맞아보자. 이렇게 상향해야 된다. 상향. 상향하는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꼭 7개 지금. 판매사 아니면 팀장, 팀장 아니면 국장. 이것만이 목표가 아니고 3대 30을 몇 번. 후원수당, 직급수당에 대한 목표뿐만이 아니고 후원수당에 대한 목표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수입이 커집니다. 3대 30, 7대 70, 150대 150, 240대 240을 몇 번을 맞을 거냐. 매일매일 맞겠다. 이런 목표를 꼭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목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걸 안 적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적어 놓고요. 아이고, 이건 안 되는 거야. 내 주제에 무슨, 아이고, 1,000만 원 안 될 거야.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돼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잖아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할 일 하시면 돼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결정하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될 만한 행동을 했으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를 두죠. 시간 관리가 우리가 12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 정도더라고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시간.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여러분 애텀에 먼저 집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보세요. 뭐
남편 밥 챙겨주고 애들 뭐 데리고 가고 뭐 집안 대소사 다 하고 김장하고 벌초하고 누구 친구들 뭐 모임 다 가고 하고 남는 시간에 애터미 하고 우선순위가 저 끝순위. 애터미가 끝순위예요, 여러분. 이름이 별명이 끝순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1번이 되셔야 돼요. 1번. 예. 그래야 여러분들을 애터미가 1번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죠, 여러분. 대가 지불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파트너들이 알아서 좀 해주면 그냥 가만 나는 좀 이렇게 수당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런 분은 돈 벌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게 될 때 거기에 대가를 지불한 거기 때문에 그게 불로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대가를 지불한 만큼이잖아요. 수입이 더 크게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야기했어요. 성공도 실패도 우연은 없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에 이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백지에 새 목표를 적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성공에 이르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셨나요? 자, 하셨으면 뭔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자, 하셨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애텀이고요. 다른 일들은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금리도 오르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다른 일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던가요? 힘듭니다. 근데 애터미는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공에 이르는 일, 시스템적으로 일을 해놓으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대가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정직한 비즈니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길.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탄탄대로를 걷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웅덩이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함정도 있고, 그죠? 빠지는 경우도 비도 오고 이러더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파트너가 안 생겨요? 나는 왜 이렇게 파트너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나는 왜 소비자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초대가 안 돼요? 다 겪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다 겪고 가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런 탄탄대로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 주변에 거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나는 내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만 있어요.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존심 문제, 나를 왕따 시켰어. 내 친한 친구가 회원가입도 안 해주고 애터미 한다고 전화도 안 받아. 열받아 죽겠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애터미 해야 되겠어? 돈 문제, 어차피 안 그래도 돈 없는데 지금 이사 나가고 뭐 나가고 더 돈도 없고, 그죠? 이런데 애터미 할 수 있을까? 또 스폰서하고 갈등, 파트너하고 갈등, 또 남편하고 갈등, 그냥 애터미 외의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애터미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문제 생기는 경우는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애터미 외의 일들이 정말 큰 일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에 여기 갇혀 가지고 힘들다 이러면서 여기서 갇혀 가지고 여기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다 알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단하시고 돌파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나가려고 돌파를 해야 방법을 찾겠죠. 그죠? 버티지 마세요. 버텨봤자 여기서 그냥 썩어요. 여기는. 예, 얼어 죽는다니까요. 결단하고 돌파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돌파를 해요. 무슨 결단요? 직급 도전 결단하시고, 그죠? 성공에 대한 결단을 해야만 여러분들께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간절함의 크기 아닙니까? 이게 간절함의 크기. 간절해야 된다니까요. 요게 간절한 게 딱 요 정도니까 그냥 어떻게 알아서 좀 해주기를 바라니까 스폰서가 그냥 톡 차주기를 바라니까 요게 딱 그냥 있는 거예요. 랍스타 여러분 좋아하시죠? 이게 한 200년 정도로 생각되는 바닷가재라고 하는데요. 바닷가재는 요 껍질을 벗어야 된대요. 껍질을 벗은 만큼 요게 이제 얘가 왜 200살이냐 보니까 이 껍질 크기가 이 정도 크려 그러면 200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껍질을 벗고 좀 있어야 이렇게 또 갑옷처럼 이렇게 또 생기는데 요 껍질을 자기 손으로 탈피를 해야 되는 거죠. 탈피, 여러분. 자, 탈피. 여기서 탈피를 해야 된다. 자기 능력으로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탈피를 해야 되는데 탈피를 못하면 어때요? 갇혀서 죽어버려요. 여기서. 예. 몸은 커졌는데 껍질이 자기 몸을 딱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화하셔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성공한다는 게 뭐겠어요? 수입도 커지고 그죠? 직급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그죠? 뭔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걸 빨리 탈피를 시켜야 됩니다. 실패자는 핑계를 잡고요. 성공자는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애터미 사업 안 할 핑계 찾으려 그러면 한 100개 정도 찾을 수 있어요. 저도요. 안 할 핑계, 여러분. 핑계 찾으려 그러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정말 핑계 많습니다. 안 할 핑계. 근데 성공자는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방법을 찾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여기 탈피하지? 친구들이 다 나를 왕따시키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걸 내 파트너를 만들지?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지? 아니면 내가 지금 소비자가 별로 없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내가 소비자를 만들어야 될까? 내 사업자가 없네? 소비자는 많은데 왜 사업자가 없지? 사업자를 어떻게 만들지? 찾게 된다고요, 여러분. 찾아야만 구해집니다, 여러분. 핑계 찾으면요, 핑계가 찾아지고요. 방법 찾으면 방법이 찾아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찾는 방법대로 제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저희 소실적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100만갑 하시잖아요. 상가 돌아다니면서 100만갑 하시는데, 자, 내가 돈 쓰는 곳 있죠. 아무 상가나 들어가지 마시고 내가 돈을 쓰는 상가로 들어가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심코 돈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 주인 사장님은요, 내가 손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두 번째, 내 파트너 있죠? 내 파트너가 돈을 쓰는 곳으로 가자 그러세요. 그 파트너하고 손잡고. 그 파트너 혼자서는요, 혼자 못 가요. 이 상가 100만갑을. 둘이는 갑니다. 2명이나 3명 가세요. 3명 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씩 도세요. 내가 돈 쓰는 곳 가시고 파트너분들 돈 쓰는 곳을 훑어보세요. 월요일에는 어떤 파트너, 화요일은 어떤 파트너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정해가지고 계속 돌아보세요. 성과 있나 없나.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왜? 자기 어떤 투자금을 넣어가지고 그죠? 그래도 뭔가 투자를 해본 사람이에요. 뭔가를 투자를 해가지고 부자가 돼 보려고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분들이 애터미 사업 안 하시겠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이미 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제품, 신제품 이야기를 하세요. 이번에 루바부킨 나왔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신제품 이야기를 하세요. 해모임 들어봤어요? 그거 나 아는데 이런 거 말고, 그죠? 루바부킨 들어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서재영 TV에 루바부킨 설명해 놨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어떤 자료 같은 것도 좀 가져가시고요. 계보도 있죠. 여러분들 좌라인, 우라인, 그죠? 자, 좌라인은 대실적이라 나 모르고요. 소실적만 나 알아요. 그런 분은요, 성공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좌우입니다, 여러분. 좌우. 좌우에 여러분들께서 뜸하게 만났다든지, 내가 정말 이름도 모르는 분이라든지, 그죠? 스폰서분이 붙여놨으니까 스폰서분이 알아서 하겠지. 그 생각이 실패자의 생각이라니까요. 좌우에 나한테 10,000포인트라도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내 파트너예요, 여러분. 좌우에 여러분 뜸하게 만났거나 옛날에 제품 한 개 썼거나 그냥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았거나 했는데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사업하지 마시고 전화해가지고 그냥 만나세요. 그냥 만나세요.
여러분, 애터미 전달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만나보시고 근황을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냈습니까? 사장님 어떠세요? 니즈 파악을 하시라고. 어디 몸은 안 아프세요?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거 있어요? 병원약 드세요? 물어보시라고요. 왜? 거기서 뭐 아프면, 그죠? 건강기능식품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또 피부 딱 보면은 푸석푸석한지 보면 봐야 된다. 전화로 하려 하지 말고. 전화는 뭐예요? 만날 약속만 딱 정하세요. 주저리 이야기하지 말고. 그죠? 만나서, 그죠? 니즈 파악만 하겠다. 제품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일단 만나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사업자 많이 찾았습니다. 여기서. 옛날 분들. 여러분 꼭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뷰티데이 두피 체험 센터에서 여러분 10번 참석하면은 여러분 10번 참석해 뭐 줍니다. 20번 참석하면 뭐 줍니다. 하라 그랬죠. 우리 오토 판매사 세미나 센터장 세미나 같은 데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처음에 2명도 안 나오던 센터가 20명이 좋아요. 지금 여러분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첫 소비자는 여러분 딱 해모힘 뭐 애터미 뭐 앱솔루트 세트 물론 그거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좋지만 첫 소비자는 생활 필수품부터 들어가세요. 여러분. 곱창김 이번에 나왔죠. 그죠? 곱창김 여러분 올리브유로 구운 굽고 천일염 뿌린 곱창김은요. 애터미 것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다.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봐도요. 카놀라유 다 발라놨어요. 카놀라유 여러분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거 유전자 조작 한 유전자 조작일 확률이 많은 그런 카놀라유 싸구려 그냥 기름이라고요. 기름 바르기는 발라야 되겠고 비싼 건 못 바르겠고 그러니까 카놀라유 발라가지고 곱창김이고 뭐고 간에 처음 다 그걸로 발라놨어요. 그리고 옥배유 뭐예요? 옥수수유 그거 오메가6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먹지 말라고 하는 오메가6 많은 그 옥배유 그런 거 발라놨다니까요. 올리브유 우리는 올리브유로 만든 유기농 김이잖아요. 그런 제품 여러분 30개 들었잖아요.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한 2개 드려보세요. 얼마 합니까 그거? 몇천 원 안 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드리면서 여러분 드려보세요. 주문 안 들어오나? 여러분 첫 소비자는 생활 필수품부터 물티슈, 그죠? 휴지, 고등어, 세제, 그죠? 이런 것부터 주문받을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신제품 적극 프로모션 하시고 루바복틴부터 해서 키즈 프로바이오틱스 곱창김 뭐 이런 거 신제품을 적극 프로모션 하십시오. 스폰서에게 소개하시고 세미나로 꼭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방법이나 센터를 적극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터미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다 보면 업 다운 무조건 있죠. 우리 인생은 아닌가요? 항상 우상향으로 계속 잘 됐던가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업 다운 잘 됐다가 잘 안 됐다가 조금 숨도 고르고 그죠?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 좀 잘 됐다가 잘 안 됐다. 조금 잘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가려면 상향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단. 내가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스폰서님한테 상담을 하세요. 스폰서분한테 상담 없이 내가 결단하기가 힘들어요. 왜? 내가 내 모습을 못 보잖아요. 타이거 우즈도 코치 받습니다. 코치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인데 무슨 코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모습을 자기가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수억 들여가지고 코치를 고용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 애터미사만큼 상담, 스폰서가 코칭해주고 하는 게 필요한 사업이 진짜 없어요. 애터미 사업은 무조건 상담을 통해서 진로 변경하시면서 방향을 수정 계속 해나가시면서 제가 뭘 결단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스폰서는 다 알고 있어요. 꼭 상담하시고요. 직급 계획을 스폰서분하고 의논을 안 한다. 사업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비자예요. 여러분, 사업자와 소비자의 차이 아시죠? 사업자는 앱솔루트 세트 쓰는 사람이고 소비자는
앰플 하나 쓰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소비자는 뭐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없는 분이 소비자고 사업자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니까 사업자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그냥 스폰서님하고 나 그냥 이번에 판매사 그냥 할 거야.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꼭 스폰서님들하고 의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 팀워크로 진행을 했을 때 그때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은 내가 스폰서님하고 조금 관계가 안 좋아요? 내가 파트너가 좀 못마땅해요? 그냥 참으셔야 돼요. 그거 못 참겠어요? 여러분 종교 가지죠, 종교. 교회 가시라니까. 여러분들 혼자 사귀어가지고는 화병 생겨요. 근데 종교를 가지시고 기독교 가셔가지고 교회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면요 속이 뻥 뚫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관계 한 명이라도 오셔가지고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파트너가 그래도 한 달에 30만 포인트 그냥 써줘요. 예? 그래도 한번 그죠? 2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써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제가 어떤 분이 하도 파트너가 못마땅하다 뭐 어쩌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럼 사장님 그렇게 못마땅하시면 평생 못 가시니까 그분 떼 가지고 제가 다른 데 옮길 테니까 사인하세요. 딱 적으시라 그랬어요. 딴 데 떼 가지고 제가 옮겨 드릴 테니까. 보기 싫은 사람 제가 치워 드릴게 하니까 아니요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겼어요. 좌라인 우라인에 누군가를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소중히 생각 안 하면 떠납니다. 소중히 생각하면요 끝까지 붙어 있어요. 이 원리라니까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내 인맥으로 하는 거 아니죠? 99.99%가요. 내 인맥 아니에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스폰서로서의 자세, 파트너로서의 자세만 잘 지키고 상식적인 행동만 해도 애터미에서 상식적인 활동만 해도요. 연봉 1억, 2억은 그냥 간다니까요. 자, 여러분들께 오늘 빨리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잘 보시고 우리 또 백성욱 총장님 휘하 해가지고 또 직급 도전이나 이런 부분들 활발하게 그죠? 활발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사장님들께서 빨리 성공하시는 우리 강남센터 또 몽골 센터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